네, 안녕하십니까. 유황범사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,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이 났다. 그러면 몇 년 동안 빚을 도대체 갚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. 예, 근데 이제 그 기간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신축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. 특히 오늘은 회생 변제 기간이 3년 이하, 2년인 경우,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그 원칙은 3년입니다. 원칙은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래 5년이었습니다. 그러나 그 2017년 12월에 개정을 통해서 2018년 6월부터 3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. 이유는 뭐냐면은 서민들에게 더 많은 그리고 더 빠른 재기의 기회를 준다, 이것이 되겠습니다. 즉 기존 5년 변제안은 지나치게 장기간 채무자와 내핍 생활을 강요한다. 그래서 제도 취지나 현실을 고려할 때 가혹하다는 반성에서 이런 개정이 있게 된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 기간을 3년이 원칙인데 3년보다 더 긴 5년을 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냐 하는 것입니다. 이런 경우는 이제 부득이 기간이 3년보다 장기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첫째는 우리 회생의 원칙 중에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.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은 채무자는 최소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재산을 회생을 통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회생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. 그 이유는,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. 누군가 만약 파산으로 간다 해도 이 재산을 다 팔아서 채권자한테 줘야 되죠. 그럼 오히려 파산보다도 적게 변제한다는 것은 회생에서는 있을 수 없죠. 그래서 최소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환가, 다 금전으로 바꿔서 평가해 봤을 때보다도 한 푼이라도 더 많은, 1원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갚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면은, 보장의 원칙 때문에 이 변제금이 지나치게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. 청산가치가 고액이면 고액일수록 변제금도 올라가겠죠. 그래서 만약 300을 매달 버는 사람이 있다. 근데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3년이고 5년이고 잡아도 한 달에 최소한 500 이상 갚아야 청산가치를 다 갚을 수가 있다.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면은 회생으로 나갈 수가 없겠죠. 회생으로 구제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에 부득이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연장해서 변제하는 경우가 있다. 그 첫 번째가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채권이 있습니다. 이것이 다액인 경우, 이것을 이제 일반의 우선권에 있는 개인회생 채권이라고 그러는데요. 뭐 쉽게 말하면 조세, 그리고 준조세에 해당하는 뭐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채권, 이런 것을 말합니다. 이는 원금에다 연체금까지 일반 채권보다 모두 우선적으로 전액 변제해야 됩니다.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,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, 어쨌든 나라에서, 국가에서 세금은 한 푼도 떼먹을 수 없다, 이런 그 의지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변제계약안 작성 시 우선 변제 채권이 많아서 3년 기간 동안 이것을 모두 변제하기 힘들다면 부득이 기간 늘려서 변제계약안을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 경우 월 변제금도 고액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힘든 변제계약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저도 뭐 이런 변제계약을 한번 짜본 적이 있었는데요. 그러니까 그분은 다행히 그래도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. 60개월, 5년 만땅으로 해가지고 간신히 그분은 인가가 났습니다. 그 실무상 이제까지는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, 일반 채권자의 변제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체 변제이익 50% 이내의 기간 동안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한 변제를 완료하도록 공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나라 세금도 세금이지만 만약에 가령 60개월 동안 변제한다 그러는데 뭐 30개월, 45개월, 50개월이 되도록 조세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나머지 10개월 동안 일반 채권자한테 돌아간 돈이 거의 없겠죠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0개월로 잡았다 그러면 30개월 안에 이런 우선채권, 조세 이런 것을 좀 갚고 나머지 30개월은 일반 채권자의 돈을 좀 갚아라.
이렇게 되면 변제금이 엄청 올라가죠. 30개월 안에 무조건 다 갚아야 되니까, 조세 이런 것을.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2017년에 이는 근거가 없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저도 뭐 45개월 이 정도까지 연장해서 조세 이런 것을 다 변제하고 남은 15개월 동안 일반 채권자의 그 채무를 갚게끔 이렇게 변제기간을 짜서 인가받은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채무자가 약자 아닙니까? 약자의 입장에서 회생 인가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아무리 판례가 나왔다 해도 월 변제금 늘려야죠. 늘리더라도 어느 정도 일반 채권자를 위한 변제기간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거나 우선 변제 채권이 조세나 이런 것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월 변제금이 다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은 이제 3년보다 장기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알아봤는데, 그렇다면 좀 부담 적게 3년보다 짧을 수는 없습니까?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? 있습니다. 먼저 3년 미만의 기간 동안, 그러니까 3년 안에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는 이자는 tan금해줍니다. 이런 경우 원금을 2년 만이면 충분히 원금을 갚는다. 그럼 이자도 있지 않느냐? 이자 tan금해줘요. 그래서 2년의 기간으로 잡아서 변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3년의 기간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것입니다. 첫째, 65세 이상은 노인, 그렇죠. 그 다음에 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30세 미만, 그러니까 20대, 10대, 20대 청년이죠. 이런 경우는 이제 장래를 위해서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더라도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명 이상은 미성년 자녀 양육자, 그 다음에 한가족 부모, 그러니까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과부나 이제 호래비가 되겠죠. 또는 이혼자. 그래서 한가족 부모의 가족의 부 또는 모인 경우, 이런 경우에는 3년 미만의 기간에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3년보다 짧게 변제 기간을 인정해 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유황범사였습니다.